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어머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시어머님은 아주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살다 보니 끼니를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시아버님을 만나서 편하게 살게 되었고요. 하지만 어렵게 살았던 기억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모양으로 시어머님에게는 조금 이상한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짠순이도 그런 짠순이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시댁의 상황이 많이 힘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시어머님은 당신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돈이 나가는 날에는 큰일이 나는 것처럼 돈을 쓰지 않았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돈은 그다지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만약 누군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본전을 뽑겠다는 듯이 식사를 하곤 했어요. 예를 들어 뷔페를 가게 되면 다 먹지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와서는 민망할 정도로 남기기도 했으니까요. 남겨진 음식들을 보며 시아버님이 잔뜩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어요. 내가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오라고 했지. 다 먹지도 못할 거를 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남기냔 말이야. 뷔페인데 뭐가 어떻다고 그래. 시어머님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했고 그런 시어머님으로 인해 식사 시간은 항상 즐겁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시아버님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부부가 식사 대접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반드시 한우집으로 예약을 하라고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던 순간 무슨 생각인지 이미 짐작은 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생신날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미리 예약한 식당으로 갔는데 시어머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말도 마라. 소고기 먹는다고 어제부터 쫄쫄 굶더니만 저리 됐지 뭐냐. 네? 어제부터요? 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사람이 어쩌면 그리도 한결같은지. 난 이제 포기다, 포기야. 시아버님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을 말렸어요. 여보, 맥주를 그렇게 배 채우면 고기를 어떻게 먹어? 당신이나 많이 먹어. 난 입맛도 없으니까. 예전에야 힘들게 자라서 그렇다 치지만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사준다고 할 때 많이 먹으면 좋지 뭘 그렇게 퉁퉁거리고 있어. 시아버님이 나무라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한우를 주문하는데 시어머님이 신나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고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말렸어요. 우선 먹고 더 시키면 되는 걸 가지고 한꺼번에 뭘 그렇게 많이 시켜. 여기 당신 말고 먹을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먹고 더 주문해. 걱정하지 마.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 말 좀 들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으려고 그래. 시누이도 발끈한 채 시어머님을 말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이 비웃듯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남으면 싸가면 되지. 뭘 걱정하고 있어. 시어머님이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고 시아버님과 시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입을 닫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시어머님은 한우를 굽기 무섭게 입에 밀어넣느라 바빠 보였고 그 모습에 가족들은 다들 입맛을 잃은 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를 끝낸 뒤 남편이 계산을 했는데요. 음식값이 꽤 많이 나온 건 물론이고 시어머님은 남은 고기를 포장까지 해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차나 마실까 하고 시댁으로 가서 시누이와 차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시어머님이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설마 이거 가지고 온 거야? 아니, 내가 오늘 써보니까 이 수저가 참 편하더라고. 엄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건 엄연한 절도라니까. 수저 몇 개 가진 걸 가지고 뭔 절도야. 한우가 얼마인데 이 정도도 못 가지고 와? 엄마야말로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오늘 우리가 팔아준 한우 가격이 얼마인데 그런 소리를 해. 이거 몇 개 가지고 왔어도 그 가게는 오늘 우리 때문에 논한 거나 마찬가지야. 진짜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라며 시누이가 시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들고 있던 수저를 빼앗다시피 해서는 깨끗이 씻고 있었어요. 너도 마음에 들면서 괜히 그런 거구만. 마음에 들긴 뭐가 마음에 들어. 씻어서 그 가게에 갖다 주려고 하는 거지. 뭐? 이걸 왜 갖다 줘? 내가 힘들게 갖고 나온 건데. 엄마 진짜 그러지 좀 마. 새언니 보기 창피해 죽겠단 말이야. 신우이가 버럭한 채 수저를 들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아버님이 거실로 나왔는데요. 또 뭔 일인데 그래? 소영이는 어디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뭐 좀 사러 다녀오겠대. 시어머님이 둘러대느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화가 난 상태로 방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신우이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언니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전 아가씨 심정 이해할 것 같아요. 진짜 엄마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라며 신우이가 짜증스레 말을 하다가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말에 의하면 그동안 시어머님이 습관처럼 남의 물건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목욕탕에서 수건이나 비누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몇 년 전에는 아버님 친구분들과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데요. 비행기에 있던 담요까지 챙겨서 왔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그게 사소하다면 사소한 것이겠지만 엄연히 따져보자면 남의 물건을 훔친 건 분명했기에 가족들이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그 당시만 알았다고 할 뿐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동안 쉬지 않고 말을 하던 신우이가 긴 한숨을 내쉰 채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버릇 때문에 아빠랑 이혼까지 할 뻔했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언니네 집도 엄마가 다녀간 뒤 뭐가 없어지고 그런 적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을 텐데. 몇 가지 있었는데 그냥 별거 아니어서 모른 척 했어요. 진짜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정신과 상담까지 받자고 했겠어요. 그동안 아가씨도 마음고생 심했겠네요.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못 살거나 그래서 그런 거라면 이해라도 할 텐데 먹고 살 만큼 사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엄마가 가지고 온 것들을 다시 갖다 주는 것도 이제는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따로 나가 살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며 신우이가 눈물까지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제가 조용히 위로를 해줬는데요. 신우이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았으니까요. 잠시 눈물을 흘리던 신우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제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한우 가격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저도 좀 보태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걸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아가씨는 아버님을 닮은 거겠죠? 어머님이랑 달라도 너무 달라서 가끔은 신기하기까지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이해가 안 될 수밖에요. 신우이가 다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주말 시어머님이 집에 놀러와도 되냐고 물어왔습니다. 얘 집이지? 나 놀러가도 되니? 지금이요? 그래, 감자가 계속 눈에 밟히지 뭐니. 어머님, 근데 제가 장을 못 봐서 음식은 배달시켜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음식이야 뭘 먹든지 상관없지 뭐. 그럼 나 지금 거기로 가마. 제가 결혼할 때 데리고 온 강아지 이름이 감자였는데요. 감자가 애교도 많고 재주도 많이 부리다 보니 가끔 감자를 보러 집에 놀러와서는 감자와 한동안 놀다 가시곤 했어요. 그날도 감자가 보고 싶다며 저녁 때까지 감자와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날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네? 입원이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갑자기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더니만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서 119 불러서 병원으로 왔어요. 언니 오빠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어디 병원이에요? 우리도 지금 출발할게요. 신우이에게 병원 이름을 물어보고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해서 시어머님을 봤더니 얼굴이 반쪽이 된 채 많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놀란 제가 신우이에게 물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의사는 뭐라고 해요? 그냥 장염 같다고만 해요. 탈진 상태라 입원해서 수액 좀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쩌다가 장염에 걸리신 거예요?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뻔하다니요. 식당에서 먹고 남은 음식 같은 거 싸와서 먹거나 그랬겠죠. 설마요. 아빠랑 저는 멀쩡한데 엄마만 저러는 거 보면 그게 확실해 보여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안 듣더니만 결국에는 사달이 난 거죠. 시어머님은 병원에 입원까지 한 채 며칠을 고생하다 퇴원을 했고 며칠 동안은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의사의 말에 제가 죽을 만들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상 차려놓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며 제가 급히 밥상을 차리려고 주방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주방 한 구석에 익숙한 쿠키가 있었습니다. 놀란 채 쿠키를 집어들다가는 시어머님께 뛰어가서 물었어요. 어머님,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니네 집에 있는 거 몇 개 가지고 왔다. 이걸 어머님이 왜 가지고 오셨어요? 넌 지금 아픈 사람한테 그런 걸 꼭 따져 물어야겠니? 가만 보면 너도 참 인정머리가 없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설마 어머님 이거 드신 거 아니죠? 왜? 나는 그런 좋은 쿠키 좀 먹으면 안 되는 거니? 그런 맛있는 게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해야지. 넌 참 인정머리가 없더구나. 그걸 혼자서만 먹었어? 그럼 진짜로 이걸 다 드셨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먹었다. 쿠키가 달지도 않고 참 좋더구만. 시어머님이 오히려 저를 나무라듯 말하고 있었기에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모습에 더욱 기분이 나빴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다시 다그치고 있었어요. 너 지금 그 표정은 뭐니? 내가 쿠키 좀 먹은 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감자가 먹는 쿠키란 말이에요. 제가 어렵게 말을 하고 있었고 제 입에서 감자라는 말이 새어나오자마자 시어머님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뭐? 감자가 먹는 쿠키? 네, 이거 강아지 수제 간식이에요. 대체 이걸 얼마나 드신 거예요? 그렇잖아도 집에 있던 게 몽땅 사라져서 한참을 찾았단 말이에요. 네 말대로라면 내가 지금 개밥을 먹었다는 거니? 어머님이 드신 게 확실하다면 그런 셈이죠. 제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뒷목을 잡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뭐야, 그럼 내가 개밥을 먹은 거잖아. 어머님,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물어보는 건데요. 혹시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크림도 어머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아이스크림? 핑크색, 노란색, 흰색 아이스크림이요. 그것도 몽땅 사라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은 왜? 그 아이스크림 감자가 엄청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이스크림이 엄청 많았는데 감쪽같이 없어졌길래요. 뭐? 그럼 그 아이스크림도 감자 거였어? 네, 제 친구가 강아지 수제 간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만들고 나면 감자부터 먹여보라고 많이 주거든요. 그거 감자가 엄청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없어져서 찾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냉장고 앞에서 달라고 어찌나 낑낑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설마 어머님이 가지고 가신 건 아닌 거죠? 제 말에 시어머님이 버럭한 채 외쳤습니다. 그럼 없어졌을 때 빨리 전화를 하던지 하지.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니? 너 혹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 어머님, 큰 봉투에 제가 감자라고 써놔서 설마 어머님이 가지고 가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거기다 그이가 그이 친구네 강아지한테 가끔 가져다 주기도 해서 저는 어머님께서 가져갔다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설마 어머님께서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걸 다 드신 거예요? 그게 10개도 넘었는데 다 드신 건 아닌 거죠? 제 말에 시어머님이 미처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급히 냉동실 문을 열어 제끼고는 확인을 해봤는데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걸 진짜로 다 드신 거예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 뭐냐? 하나 먹어보니까 달지도 않고 아주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올 때 챙겨와서 야금야금 빼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 먹었지 뭐니. 네? 그 많은 걸 다 드셨다고요? 그 차가운 걸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드셨으니까 장염에 걸리신 거네요. 그것도 강아지 아이스크림을요. 강아지 간식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먹었지. 내가 미친다 미쳐. 시어머님이 혼비백산한 채 외치고 있었고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시아버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뭐야, 이제는 하다가 개밥까지 훔쳐먹은 거야? 어쩐지 뻔질나게 냉동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만 강아지 아이스크림을 먹느라 그랬구만. 내가 하나만 달라고 해도 절대 안 주고 혼자 처먹더니 아주 꼬시다 꼬셔. 아니 어떻게 강아지 간식까지 먹을 수가 있어 그래? 대단하다 대단해. 내가 거실에 개집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오늘부터 거기서 자. 내가 개밥은 잘 챙겨줄라니까. 뭐? 개밥? 당신 지금 농담이 나와? 지금 내가 농담하는 걸로 보여? 내가 개집에 이름도 만들어서 붙여놓을게. 감자 절친 영자네 집이라고. 시아버님의 말에 제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님이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는 바람에 제가 급히 입을 틀어 막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며칠 동안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이 걱정이 되어 시댁에 다시 들렀는데요. 시어머님이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너 말이야, 어디 가서 내가 개밥 먹었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아, 네, 알겠어요.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당부하다가는 제게 다시 물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네 시아버지 남매기가 있는데 혹시 너도 올 수 있겠니? 음식은 그냥 주문할 생각이니까 그냥 얼굴만 비추면 되거든. 친척분들도 좋은 분들이라 제가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를 하는 날이 되었고 남편과 제가 간식거리를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친척분들은 다 와 계셨는데 시아버님이 안 보였어요. 아버님 어디 가신 거예요? 모르겠다. 뭘 사러 간다고 하더니만 깜깜무소식이야. 라고 시어머님이 말을 하고 있던 순간 시아버님이 커다란 무엇인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버님, 그게 뭐예요? 이거 감자친구 영자가 지낼 집이야. 시아버님의 말에 친척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순간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시아버님을 말렸습니다. 당신 왜 이래? 이걸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왔어? 아니 잘 알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저기 그게 말이죠. 시아버님이 친척분들을 보며 뭔가 말을 하려던 순간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의 입을 뚫어 막았습니다. 알았어. 이거 감자즙 3단장 해주려고 사온 거구나. 우리 감자 오늘 횡재했네. 그치 감자야. 시어머님이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에게 계속해서 눈을 꿈뻑이며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당신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 약속? 아, 약속. 알았어. 약속 꼭 지킬게. 그 말에 친척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계집만 쳐다보고 있었고 시아버님이 커다란 계집을 감자 앞에 놓아뒀는데요. 감자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감자가 집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 그럼 감자친구 영자도 마음에 들겠는데? 여보, 제발 좀. 시어머님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시아버님을 말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우리 부부와 시누이가 간신히 웃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의 나쁜 버릇은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감자 밥을 먹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얼마 전 시부모님과 같이 외식을 했는데 그때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